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금일 시장이 외인들의 큰 폭의 매수세로 인해서 큰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기분 좋게 장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금일 외인이 1200억 이상의 매수세를 보였던 거는 최근에 기간 동안 거의 보기 드물었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수를 상방으로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미로도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매수세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꾸준한 관찰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 지수 자체가 7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하느냐, 아니면 맞고 저항에 부딪히느냐. 그리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위에 안착해서 진행이 되느냐 못하냐를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총 상위 20위권 종목 중에서 단 두 종목을 제외한 전 종목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코스닥 레버리지를 필두로 한 동시다발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한몫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중국 지수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제약 섹터가 강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도 제약이 굉장히 강했고 남북경합주 제약이 강했었는데 이번에도 제약 섹터가 여전히 지수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도 섹터는 남북경협주, 제약 섹터,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있다면 엔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아래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섹터가 분명히 돌아갈 거예요. 일단은 철도는 먼저 돌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일요일하고 금요일날 단기 고점을 찍었습니다라고 일단은 언급을 드렸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문제가 없으셨길 바라고요. 그 외에 글로벌 증시를 보자면 중국 증시는 금일 장 마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그 하락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크지가 않아서 내일장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나스닥이라든지 뭐 미장 선물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내일은 상방으로 큰 폭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단 트럼프라든지 그 외의 사람 외의 변수로 인한 하락이 발생한다면 그건 또 그에 맞춰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국내 시장의 금일의 상승폭은 개인의 수급이 아닌 외인의 강력한 지수 상방 베팅이 있었다라는 걸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철도는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일요일 날 금요일 날부터 말씀드렸던 개성공단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해요. 타점은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지금 기사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북한 측에서 이제 개성공단 재개를 요청하는 이런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일단 철도를 북한이 원하던 거를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은 개성공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제스처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따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아직 오른 게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거고 섹터별로 분명히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고 지금 수급이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끌어당기냐면요. 일단은 지수가 상승할 때는 지수 시총 상위 종목이 먼저 갑니다. 상위 종목도 지금 핵심이 제약바이오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필두로 한 뭐 신라젠, HLB, 바이로메드, 코오롱 등등 해서 제약 시총 상위 종목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은 지수가 강하게 상방을 베팅할 때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지수 관련주를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면 적절하게 분할 매도 처리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장 어렵지 않게 대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수급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금일 양 시장에서 개인이 6천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고요. 오랜만에 이런 큰 폭의 매도가 나와준 것 같아요. 정말로 오랜만에 이런 큰 폭의 매도가 나와줬고요. 일단 의미 있는 거는 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온 게 일단은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양시장 합쳐서 1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내일도 좀 이 매수세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금투가 물량이 지금 금요일 날 말씀드릴 때 매도 수량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동안 1조 3천억을 매도를 때리면서 매도할 수량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도 하도 많이 쳐서 지금 공매도 여력도 쉽지가 않을 거고요. 왜냐면 그걸 다 갚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쇼커버링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너무 팔았으니까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조정상 다시 끌어당기는 걸 수도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상황은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 금일도 마찬가지로 이 지수가 상승할 때 강력한 프로그램 매매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프로그램 매매로 움직일 때 시총 상위 애들을 동시에 끌어당기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 창을 열어놓고 같이 보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요즘 장에는 굉장히 잘 먹히거든요. 특히 시총 상위를 공략할 때 수급을 그때그때 체크하시면서 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특히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게 외인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금일 지수는 100% 외인이 상방으로 끌어들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중국 증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우려를 좀 했던 게 이 상승의 각도가 꺾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행히 여기에 하락에서 일정 부분 덧지로 돌려줬으니까 여기서 위로 나와준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죠. 특별한 문제가 없고 지금 다행히 거래량이 적어요.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적어서 내일장을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근데 우려는 남아있죠. 데드크로스가 단기적으로 떴고 이 추세 나름의 추세를 깼고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단기 박스권을 그리고 간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지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냥 단기 박스권을 그리고 간다. 어차피 여기서 내려봐야 이 아래에 저점 구간에서 타고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뭐 쓰리바닥 정도 이렇게 찍고 올라간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가 여기서 상승을 해주면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지금 선물이 상방으로 거의 1% 가까이 1%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일 나스닥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되면 관련된 IT 섹터 동시에 움직이겠죠. 그럼 코스피 코스닥 내일 강세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매매 전략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지수 보시면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굉장히 세요. 이 추세선을 아예 이탈이 없는 상태에서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 추세 상단을 뚫고 올라만 간다면 최소 일단은 여기를 강하게 뚫어야 되겠죠. 이 뚫어줄 때 거래량이 동반해서 좀 올라와 줘야 돼요. 거래량이 동반해서 좀 올라와 주고 매물을 잡아먹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 일단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나왔다 하면 모양이 굉장히 또 안 좋은데 상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이렇게 상방에 큰 양봉이 나온다면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게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서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동시에 적산병 형태의 양봉이 한번 떠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일단 지수를 보시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장이 금일 시장이 좋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갭으로 예를 들면 갭으로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금요일날 3분봉인데 이렇게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을 때 이 저가를 붕괴를 하면 저가 즉 시가를 붕괴를 하면 심리가 훼손이 돼요. 이게 시가가 붕괴가 돼서 추가 하락이 되고 다시 이 저가가 붕괴가 되면 추가 하락이 되고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지수를 보시면서 내일장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일장도 마찬가지로
수급 관련된 주식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갈 개연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 수급 공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터치만 해줘도 위아래로 강한 상승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장이고요. 일단은 나스닥이 금일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네,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종목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라젠 HLB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수주를 일단은 해야 된다는 건 맞고, 지금도 사실 늦지 않았다고 봐요. 일단은 금일부터 이쪽에 추격이 들어가는 게 맞았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수랑 같이 가니까 단기적으로는 8만원 선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지수 추종은 지수가 꺾이면 안 돼요. 지수가 가는 방향에서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22일부터 19만 주, 그 다음에 19,000주, 18,000주, 지금 공매도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에서 금일 수급이 개선이 되는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개인들의 추가 매도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장 초반에 개인들이 붙으면 잠깐 떨어뜨리고 갈 수도 있는데, 이것도 결국 프로그램으로 잡아서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시총상위 보실 때 내일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 쪽 보시면서 강하게 프로그램이 끌어들이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금일도 셀트리온 쪽에서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장 끝날 때까지 말 그대로 외인들이 그냥 묻지만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코롱 티슈진, 얘는 프로그램 아니구나. 시총 상위 전반적으로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거랑 휴재 정도 보시면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지금 시장을 끌어왔기 때문에 내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에는 프로그램으로 끌고 갈 개연성이 높다.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중에 HLB, 신라젠, 코롱 티슈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금 지수가 갈 때는 제약주 시총 상위를 건드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일단 금일 남북 경협 관련주가 전부 다 하락을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21선이 돌아 올라가는 선에서 이 선에 대충 맞춰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철도 다음에 이슈가 될 만한 게 개성공단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니까 개성공단주를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에는 무슨 이슈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올라와 있네요. 시간에 올라와 있는 거는 근데 이게 시가를 뜨고 시작하면은 그냥 매도를 쳐버리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자칫해서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자칫해서 매수가 밑으로 다시 떨어질 바에는 그냥 먼저 이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보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고요. 그 밖에 지금 금요일 말씀드렸던 차바이오텍 아직 위로 오늘 위로 올라줘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갔고요. 내일자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내일 올라가면 이런 게 곧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내일자 그냥 올라갈 때 매도하고 이격이 좁아질 때 다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인트론 바이오 조금 아쉽네요. 이 종목은 사실 이렇게 올라가 주길 바랬는데 시초가에 고가를 찍어버리고 그냥 쭉 흘러버려서 아쉽게 이거는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시초에 매도를 하는 게 나았는데 좀 아쉬웠어요. 다른 바이오는 다 움직였는데 얘만 못 가서. 그리고 서울반도체 개인적으로 IT를 안 보려고 했는데 금일 얘를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힘이 엄청났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뭐 개인이 계속 매도를 해도 힘으로 그냥 끌고 왔기 때문에 다시 이 추세선에 온 거거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도 61선 이 라인이었고요. 금일 반등이 나왔던 구간도 지금 이 구간이니까 이 라인에서 21선에 안착을 해서 5일선을 돌려주는 모양이 생기면 이게 캔들이 이쁘게 또 돌아와서 올라가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다시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추세가 죽지는 않았네요. 이 죽어가는 추세를 살렸어요. 오늘 수급이. 일단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여러분도 시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일단 단기적으로 말이 좀 꼬이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수급하고 지수의 움직임은 긍정적이에요. 시장이 수급과 지수 움직임 플러스 국외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해외 지수라 하죠. 해외 지수는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수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항상 저항이 있죠. 저항에 걸렸단 말이에요. 코스피는 2100선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 저항을 계속 맞았는데 이 저항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차트를 한 번 더 보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700선을 이렇게 갭으로 떠야겠죠? 이날처럼 약 시초가부터 갭으로 해서 쭉 올라가 줘야 돼요. 이 갭이 떠서 예를 들면 지금 이 고가가 702포인트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한 703 정도 떠서 이게 개인의 힘이 아닌 기관이나 외인 수급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갭을 떠가지고 힘으로 올라가서 한 720포인트까지 딱 떠주면 좋겠네요. 이 정도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와주면 한 3%? 3%는 좀 오버하겠구나. 한 2% 정도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 이 심리가 그렇거든요. 지금 대외적으로 앞으로 나올 악재, 예를 들면 트럼프나 금리 인상이라든지 FOMC 회의록 공개라든지 그런 악재가 앞으로 있다 한들 지금 단기적인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매수 심리로 바뀌었다. 그럼 악재를 또 악재로 안 받아들여요. 그런 현상이 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양호한 건 주말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테마 감리 이슈가 있어요. 이게 28일이고 이 다음이 29일 뭐 금통이 뭐 등등이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2, 3일 한 최소 한 이틀 이상의 시간이 남은 거죠. 그 안에 트럼프랑 시진핑 쪽에서 이상한 말만 나오지 않는다면 큰 이변은 아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선물이라든지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즐겁게 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